네, 안녕하세요. 동력학 12장에서 12.1의 숙제 문제 풀이고요. 우선 12.8번 문제입니다. 12.8번 문제를 고른 이유는 이제 문제 자체가 그냥 말로 설명은 되어 있는데 우선 배에 대한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좀 현실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라서 따로 골랐거든요. 문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어떤 배가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는 예인선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짐을 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끌고 가는 게 목적인 그런 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 위에 떠 있는 거를 얘가 강한 힘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자동차로 얘기하면 견인차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뒤에 뭔가 짐을 싣고 가고 있다고 써져 있죠. 그림에. 뒤에 있는 이렇게 끌려가는 거를 우리가 바지라고 쓰는데 한글로도 그냥 바지선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력은 없고 그냥 이렇게 짐을 실어서 둥둥 떠 있으면 그거를 누군가 끌고 가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바지선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뭐 사람들이 저기 물 위에서 작업도 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래프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더 있는데 넷스러스트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뭐에서 뭐를 뺀 거냐면은 빼기 드래기라고 써져 있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 뒤에 프로펠러가 있고 그 프로펠러가 돌면서 배를 앞으로 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력이라고 하는데 네, 추력 뭔가를 밀어내는 힘이란 뜻이죠. 추력인데 프로펠러가 만드는 추력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배를 뒤에서 앞으로 미는 거죠. 그 다음에 드랙은 우리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배가 앞으로 갈 때 물을 헤치고 나가니까 그로 인해서 받는 운동의 반대 방향 힘이죠. 추력은 배가 앞으로 갈 때 운동 방향으로 주는 힘이고 드랙은 뒤로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로 표현한 건 서로 반대 방향이란 뜻이에요. 프로펠러에서 추력에서 드랙을 빼주면은 그게 실제로 배가 앞으로 가게끔 해주는 그런 힘이겠죠. 그거를 우리가 12.1에서 많이 배운 시그마 F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에서 알려줬고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전진 속도에 따라서 뭐 프로펠러랑 드랙은 고려하실 필요 없고 넷스러스트가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배들이 뭐 이거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똑같은 회전수로 프로펠러가 돌고 있어도 배 전진 속도가 빨라지면은 전체 추력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적어도 완전 뭐 현실이랑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라서 미리 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드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0일 때는 8100N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력이 0이 나오는 거는 3m/s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일정한 속도로 돌리고 있을 때 배가 가속이 되다가 3m/s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추력하고 그 저항하고 서로 딱 맞는 거예요. 크기가 같아져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배가 더 가속을 할 수 없는 거죠. 프로펠러 일정한 속도로 돌릴 때 이 배가 갈 수 있는 최대 속도는 3m/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웨이트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웨이트 무게잖아요. 무게. 질량이 아니라 걔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3600kN. 그러니까 3600kN인데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웨이트는 질량 중력 가속도예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우리가 질량을 궁금하니까 질량은 무게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고
이 배하고 바지선 뒤에 끌려가는 애의 무게는 360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서 뉴턴 값으로 나온 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뭐에 대한 함수냐면은 속도에 대한 함수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힘은 ma, m 곱하기 a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은 뭐가 나오냐? 아까 우리 힘이 있었어요. 속도에 대한 함수로 나온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걔가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가속도도 속도에 대한 함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풀어준 거예요. 근데 가속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t 오버 dv잖아요. dv 오버 dt지. 네, dv 오버 dt니까 얘를 그대로 풀어주고 여기 식은 알겠죠? t는 추력이에요. net thrust. 그걸 아까 이 그래프에서 v에 대한 함수로 있어 1차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그 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추력을 그 다음에 질량으로 나눠줬어요. 이 추력식을 1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속도에 대한 함수로 가속도가 나오고 그러면은 dv 오버 dt는 이거다라고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은 속도에 대한 t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적분해도 되기는 적분이 아니지 미분 방정식을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좀 제대로 하려면은 치환을 했어요. 3 빼기 v를 라지 v로 놓고 하면 서로 이런 관계가 나오니까 치환법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이 깔끔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보시면은 하나 특이한 게 뭐가 나오냐면은 미분 방정식 아마 푸는 거를 배운 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는데 푸는 과정만 얘기를 할게요. 중요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써져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만족하는 부위가 뭐냐라는 물어볼 텐데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다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혀 배경 지식 없는 상태로 바로 어떻게든 풀 수 있나요? 어렵다고 봐요, 저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의 a t제곱을 시간에 대해 미분해주면 뭐가 되죠? a 2의 a t가 되죠. 여기 위에 있는 애만 한번 미분해서 앞에 곱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 식이 2의 at일 때 만족을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데 꼭 2의 at가 아니라 앞에다가 어떤 상수든 곱해줘도 얘가 그대로 이게 만족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v에 대한 일반 해는 c가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c, 2, at 꼴로 나옵니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쭉 풀어주면은 v가 t에 대한 함수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사실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그냥 순전히 생각을 해봐요. 정지해 있을 때 이 배가 어느 정도 가속을 했고 그 배가 어느 정도 추력이 나왔죠. 여기서 정지해 있을 때 81,000N이라고 하니까 배가 정지해 있을 때 81,000N으로 밀어붙이는데 배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은 추력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배가 쭉 가속을 하는데 그 가속되는 가속도는 배 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를 해요. 그러다가 사실은 3m/s 배가 3m/s에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배 속도는 물론 증가는 합니다. 가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그 가속도가 배의 속도가 3m/s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지잖아요. 가속도는. 아까 그림에서.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가속도니까 배 가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3m/s랑 무한히 가까이 가면서 만날 듯 하면서 안 만나게 돼요. 원래는. 그런 식의 운동이 된다는 게 여기 지수함수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얘는 미분 방정식 문제였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초기 값을 줘서 t가 0일 때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t가 0일 때 뭐 v가 1m/s였고 등등 그걸 집어넣어서 걔를 만족하는 c 값을 찾아야 되죠. 네, 그래서 c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풀었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2.5m/s가 속도가 나올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2.5 넣으면 그때 시간 나오죠. 네,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동안 이동한 거리거든요. 뭐 x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적분해주면 되죠. 여기를 시간에 대한 거를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적분해주면 거리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짠하고 나오죠. 그랬을 때 초기값 시간이 0일 때 이동 거리가 0일 테니까 그 초기값을 넣으면은 적분하면서 나온 적분 상수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배가 나온 것도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배를 예시로 든 것도 참 좋기는 했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은 실제 어떤 운동에 대한 그런 감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운동이 뭘로 나오더라? 다항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 왜 지수함수로 나왔어요? 미분방 정식을 풀었더니 디퍼렌셜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분방 얘를 풀었더니 지수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여러분들이 원래 수학 때 뭘 배웠냐면은 미분방 정식을 풀었더니 지수함수의 어떤 복소수가 들어갔을 때 지수함수인 삼각함수 정확히는 사인, 코사인이 미분방 정식의 해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동력학 수업도 뒤에 가면은 이런 힘 같은 거를 풀었을 때 속도가 지수함수나 사인, 코사인 함수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아직은 그런 걸 배우지 않았지만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나온다라는 걸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고 이런 미분방 정식 푸는 것도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은 꼭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12.39번 문제는 일부러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골랐습니다. 근데 사실 복잡하진 않아요, 문제가. 운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우선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작대기가 있고 완전 작대기는 아닌데 중간에 비어져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실을 하나 걸었어요. 실을 걸고 그 실 끝에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굴을 달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무게는 5kg라고 써져 있네. 근데 이 실이 한 덩어리라서 그 안에 얘가 고리 모양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는 중량은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얘가 뱅글뱅글 돈대요. 뭐 책에 있는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죠. 얘가 도니까 그게 따라서 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운동에 대한 이제 분석인데 하나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책에서 뭐 일정한 속도 V로 돌고 있다고 했거든요. 얘 속도가 V로 속도가 아니지 속력 V로 일정하죠. 왜 속도는 일정하지 않냐면은 방향은 바뀌잖아요. 등속 원운동이라는 건데. 그래서 유니폼 미안합니다. 서큘러 모션이죠.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5kg짜리 물체가 이 파란색 축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고 그때 속력은 V로 일정하다. 그 V가 얼마인지는 문제에서 나왔나요? 안 나온 것 같네. 네. 그걸 구하라는 게 문제네요. 보니까. 네, 그럼 구하면 되겠죠.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 방향으로 관련된 어떠한 힘도 없는 거예요. 힘은 오로지 어디로만 걸리냐면은 우리가 탄젠셜 노멀 얘기할 때 등속 원운동은 순전히 뭐에 대한 문제라고 했냐면 노멀 성분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힘이라는 게 어디로 가야줘야 된다? 손을 잘못 껐네. 힘이라는 게 순전히 회전하고 있는 운동의 수직 방향, 그러니까 회전축 방향으로만 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 줄을 따라서 끈이 매어져 있잖아요. 그 끈을 매어져서 우리가 장력, 영어로 텐션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걸릴 거예요.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끈을 통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겠죠. 중력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결국에는 이 운동하고 있는 등속 원운동을 유지하려면은 이 네 가지의 힘, 장력이 두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잖아요. 요 방향이랑 요 방향이랑. 그 다음에 중력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돌고 있으면은 얘가 뭔가 안으로 이걸 다 했을 때 구심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장력 두 개하고 중력을 더한 게 구심력의 크기와 같아야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XY 좌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X방향 볼까요? 한 끈에서 전에 도르래 할 때 설명했는데 줄 하나에서 걸리는 장력은 모든 위치에서 동일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T라는 장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 X방향 성분은 뭐가 있어요? 수평 방향이니까 사인 코사인 잘 곱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T 사인 30도 여기 줄에 대한 T 사인 30도면 이 방향 성분이죠. 그 다음에 T 코사인 45도 여기 또 여기에 대한 성분이죠. 이거는 원래는 얘는 mv 제곱로라고 쓰는 게 맞겠죠. x 방향으로 가해지는 두 개의 장력 성분을 더하면은 걔가 구심력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쪽으로 옮겨주니까 마이너스 기호 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y 방향은 구심력이랑 아무 상관없죠. 그냥 중력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장력으로 인해서 중력과 상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가 위아래로 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Y방향 운동 성분은 장력에 대한 성분 두 개. 그 다음에 장력은 위로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Y인데 중력은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럼 그거 다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T가 얼마인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구할 수 있어요? 우선 FY에서 여러분들이 T를 구하고 그 T를 다시 여기에 넣으면 X방향에 넣으면은 M 알고 로도 알죠? 1.6m로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V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고요. 12.69번 문제는 레디얼 앤 트랜스버스 문제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이런 작대기가 하나 있고 거기에서 작대기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질량이 붙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체 B죠. 몇 킬로인지 써져 있나요? 0.5kg이네. 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이제 이게 전형적인 레디얼 트랜스버스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점 5죠? 5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B는 이 작대기 위에서 움직이는 거는 전적으로 R 방향이잖아요. 이쪽이 이제 트랜스버스니까 2의 세타 방향이고. 그래서 R 방향 운동 성분이 주어지고 어떻게든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타 R 방향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죠. 자유롭게 움직이고 세타는 뭔가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얘가 뭐 얼마라고 써져 있을 텐데 10 레디안 퍼 세컨.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세타가 45도일 때 여기 아직 안 썼네요. 세타가 45도일 때 속도가 0이다 라고 처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디얼 트랜스버스 둘 다 0이란 뜻이잖아요. 레디얼 성분, 트랜스버스 방향 성분 VR은 V 세타는 0. 언제? 세타가 45도일 때. 또 뭐가 더 볼 게 있나요? 그때 R은 또 0.8m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은 블록으로 인해서 얘로 인해서 암에 가해지는 거리, 힘을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 상관없구나. 그냥 이 블록의 가속도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때 지금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이 점일 때요. 45도일 때. 그 다음에 세타 더블 닷도 알고 있으니
그거를 다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은 우리가 F세타랑 FR은 원래 수업에서 식으로 알려져 있고 그럼 거기에 각각 필요한 값들을 넣어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죠. 다만 여기서 얘에 걸리는 중력도 있기 때문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력이 있고 그 중력에 대항하는 수직 항력이 있어서 이 물체가 중력으로 인해서 아랫방향으로 처지지 않아야 되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쓸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중력은 계산할 수 있어요. 아랫방향이겠죠, 무조건. 그 다음에 수직항력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받쳐주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 접촉면을 통해서 가해지는 힘은 무조건 접촉면의 수직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이 B라는 블록하고 이 작대기하고 서로 어떤 방향으로 가해지냐? 무조건 수직 방향으로 가해집니다. 그럼 아까 45도로 가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수직 방향. 수평에서 얘가 45도인 방향으로 수직 항력이 가해지겠죠. 근데 그 수직 항력의 Y방향 성분이 mg하고 크기가 서로 같아서 상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항력 크기 자체는 mg보다 커야겠죠. 아닌가? mg보다 작아야겠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mg에 대해서 아닌가? mg 코사인 세타 mg를 이렇게 두 개 방향으로 쪼갰어요. R 방향이랑 세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분해를 해줬을 때 그 세타 방향 성분이 수직 항력이랑 같은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놓고 여러분들이 mg 세타 알죠? 그럼 수직 항력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R은 R 방향은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시스템이 애초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R 방향은 힘을 가해주지 않고요. 세타 방향 힘만 가해줘요. 그럼 추가로 세타 방향 성분 뭐가 있어요? 이미 세타 운동이 있으니까 R, 세타 더블 닷, R 닷, 세타 각각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타 더블 닷은 뭐 10이라고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R 닷은 여기 VR이 0이니까 R 닷 0인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세타는 45도였고 뭐 등등 그렇게 풀어주면은 F 세타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해주면은 물체의 그 바가 물체 B에 바가 가해지는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암에 대해서 블록의 상대 가속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은 FR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R 방향 힘이 뭐가 있냐는 건데 지금 이 레디얼 트랜스버스 성분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FR 성분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있나? 그러니까 바가 물체에 대해서 가해주는 FR 성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 바에서 FR 방향으로 물체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어떤 힘이 가해지냐면은 아까 중력에 대해서 분해했을 때 수직 항력으로 상쇄되는 힘은 있었는데 수직 항력으로 상쇄 안 되는 힘이 R 방향 성분이라 했잖아요. 걔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운동이 물체와 바의 상대 운동값이 되겠죠. 릴레티브 모션이라서 상대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 12.8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이해를 하기에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두 가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다루는 주요한 그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자유물체도나 아니면은 이런 자유롭게 미끄러지는 운동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숙제에서 잘들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 정리해서 숙제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